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무대에 본격 등판하기가 대략 한 6일 전쯤 됩니다. 오늘로써 27일쯤 도전을 대권 도전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 형태로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악재가 좀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그 윤석열 X파일이라는 거와 관련된 얘기는 요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이동훈 대변인이 임명된 지 열흘 만에, 활동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개 대변인이 물러났다, 그렇게 넘기를 보자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동훈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일신상의 이유로 직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일신상의 이유로.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이 대변인은 지난 10일 윤석열 총장 측의 대변인으로 선임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뒀느냐? 일신상의 이유로 대개 사표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동훈 대변인의 사퇴한 직접적인 계기는 아마 그 이틀 전이 지난 18일, 그러니까 금요일쯤 됐죠.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놓고 이뤘던 메시지 혼란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전 대변인은 그날 KBS 라디오에서요, 텐트를 치려면 중심축을 어디에 박느냐가 중요한데 국민의힘에 박아야 한다고 말하는 분이 많다. 이 대변인은 그러니까 이 진행자가 그러면 윤 전 총장의 입당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 국민의힘에다 박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자가 물으니까 그래도 될 것 같아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터뷰를 한 지 1시간 반쯤 지나서 그 이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입당 문제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할 것이다. 입당 여부는 민심 투어 이후에 판단할 문제다. 앞으로 이제 민심 투어를 한다고 그랬는데 판단할 문제라는 이동훈 대변인의 말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훈 대변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인터뷰에서 발언한 거하고는 전혀 반대 얘기를 전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아니다, 이 대변인의 말을 부인하는 메시지를 정한 윤 총장은 그래도 여진이 가라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미진했다고 생각했는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언론과 통화를 하면서 나는 국민이 부름에 의해서 국민에 기대하는 일을 위해서 나온 사람이다. 정치 선언 후에 정치 행보를 이거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해서는 각계각층의 국민 말씀을 먼저 듣는 게 도리다. 조기 입당 검토한 적이 없다고 아예 쐐기를 박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놓고 하루에 대변인과 윤 총장 사이에 이렇게 엇박자가 여러 번 난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이동훈 전 대변인이 근무를 시작한 지 이런 식의 혼선이 언론에 크게 보도는 안 됐지만 거의 하루가 멀다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이동훈 전 대변인이 윤석열 총장의 생각을 잘못 파악하거나 또는 오버해서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가감을 해서 전달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생각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가공을 했거나 자기 생각이나 또는 전망까지 섞어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그것이 원인이 아니었나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정반대 의견에도 있습니다. 이동훈 대변인은 언론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언론은요, 특종을 하는 것보다 오보를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겁니다. 그런데 이동훈 대변인은 제가 저한테는 이제 언론사 대학교도 후배라고 하고 언론사도 후배라고 그랬는데 조선일보 후배라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이동훈 대변인이 조선일보에서 근무할 때 오보를 했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자는 특종보다 오보를 안 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가 이렇게 틀린 메시지를 냈다, 오보를 냈다, 말하자면 오보입니다. 틀린 메시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견해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틀린 메시지를 낸 게 아니다고 할 경우는 이건 누구 문제입니까? 윤석열 총장의 문제입니다. 윤 자신이 오락가락하거나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친구, 변호사 등 주변 참모들이나 조언자들 말에 의해서 수시로 이렇게 오락가락 휘둘린 게 아니냐는 반론인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개념입니다. 이동훈 대변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냐, 윤석열 총장에게 문제가 있느냐. 또 하나는요, 이 윤석열 총장의 진로,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입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행동이나 이런 뭐 거취 이런 걸 놓고 해서 두 사람의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향이 다른 것이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윤 총장은 서두를 생각이 없고 그 중에 있는 측근들 중에도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들어가자는 입장인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반해서 이동훈 대변인은 조기 입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동훈 대변인은 일종의 조기 입당파죠. 조기 입당파하고 신종론자, 여기에 파워게임이 있는데 이게 대변인이 결국은 밀린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이건 이제 노선에 대한 시각차고요. 또 하나는 법률가 출신인 서초동형 윤석열 총장과 정치부 출신인 여의도형 이동훈 대변인 간에는 성향이 달랐다. 정치부하고 법률가 사이에. 이렇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동훈 대변인의 발언을 이동훈 대변인 보고 부인하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이어서 또 윤석열 총장이 다시 언론을 통해서 부인을 해서 이동훈 대변인으로서는 어찌 보면 수모를 겪었다고 할까, 아니면 이런 구조 속에서 내가 일을 하는 건 무리다, 힘들다, 그런 판단을 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동훈 대변인이 이제 언론이 별로 윤 총장하고 안 맞아서 그런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해석하시기 바란다라고 해서 이런 추측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견해라고 봅니다. 이동훈 대변인이 뭘 잘못했다, 윤석열 총장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둘이 근본적으로 맞잖아. 설명은 윤석열 총장 쪽에서 하는 설명과 이동훈 대변인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결국은 둘이 뭐 예를 들면 강경원론처럼 조기에 입당하느냐 천천히 입당하느냐, 이런 법률가 체질과 정치부 기자 체질인가 이게 다른 것, 이런 것으로서 결국은 그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동훈 대변인은 사퇴를 했고 윤석열 총장은 수용한 거, 그러니까 헤어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요, 이동훈 대변인이 사퇴권을 계기로 해서 결국은 뭐냐, 이동훈 대변인 대권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훈 대변인은 윤석열 총장이 직접 나서서 밝히지 않는 거, 자기 의견을, 메시지를, 이건 비대면 전원 정치는 이제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이 전 대변인이 윤석열 총장의 첫 번째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결국은 이 사람은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윤석열 총장 측이 이렇게 심각하게 그동안 삐걱거리는 거 말고 심각하게 삐걱거려서 이것이 노출된 거는 9일날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그날 9일날 독립운동가 우당 이혜연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을 때인데요. 그때 그날 윤석열 총장은 한 나라가 어떤 인물을 배출하느냐와 함께 어떤 인물을 기억하느냐에 의해서 그 존재가 드러난다는 등 아주 말을 고상한 준비된 말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게 땡볕인데 기자들이 한 100여 명이 몰려들었는데,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 있죠. 국회의원들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이거 국가권익위에서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고 어떻게 보느냐고 한마디 해달라고 하는데 질문을 많이 써야되는데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 허탕 치고 갔는데, 나중에 행사가 끝난 다음에 그날 오후 늦게 한 신문사에 사이트에 특종 기사가 올라왔어요. 뭐냐, 바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거래 의혹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 조사를 했음에도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왔던 것이니까 12명인가가 걸렸지 않습니까? 여야가 합의한 특검을 통해서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말한 내용이 특정 언론사의 기자하고 통화를 통해서 나와서 그걸 특종이라고 보도가 된 거예요. 100명이 직결했을 땐 답변 안 하다가. 그러니까 당시 거기 갔던 기자들은, 또는 기자들부터 전해 들은 사람들은, 아니 땡볕아래서 정말 무슨 고생을 하면서 질문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더니 아는 기자하고 통화하면서 자기 할 말을 했다. 원성이 아주 굉장히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필요할 때만 일방적으로 흘리는 윤석열식 소통 방식이 사단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도 그때는 대변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럭저럭 넘어갔는데 대변인 이동훈 대변인을 그 다음날 11일 임명한 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사고들이 터지니까 이건 이제 비난이 쏟아지는 거죠. 당장 윤석열 총장은 이 반문 깃발 하나 달랑 들고서 국힘 입당,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안 하느냐, 언제 입당하냐로 세월 다 보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요, 국민은 대선 주자들도 좀 더 박력 있고 이슈를 피하지 않고 마치 자기처럼 그렇다는 얘기겠죠. 1등 주자도 침대 축구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자기는 아마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침대 축구할 요건도 못 갖췄다. 8월까지라면 윤 전 총장의 고민이 어지간히 끝났을 텐데 그때까지도 고민이 안 끝났다면 정치를 못할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제 사태를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이제 메시지 혼선 수준을 넘어서 윤석열 총장은 정말 본인이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 같은 거나 언론에 쓰는 걸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나는 정체성이 뭐고 방향성이 뭔지, 그게 뭐해갖고 불확실성을 치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거를 자문해 봐야 됩니다. 윤 전 총장 측 내부가 또 굉장히 폐쇄적인 소통 구조로 짜여졌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저런들 때문에 사실은 주변에서는 윤석열 총장에게 기대를 걸거나 아끼는 사람 또는 정권 교체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는 대권 도전한다고 출마 선언을 했다가 며칠 만에 포기한 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실패의 악몽을 떠들리는 사람도 있음을 윤석열 총장과 그 주변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대변인 소통을 겪은 터라 이제부터는 실수를 하면, 지금까지와는 대변인 사퇴 소통을 겪은 터라 이제부터 하면 정말로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과 그 참모들은 아마 소통과 정치가 따로따로인 걸로 오해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소통이 정치입니다. 그리고 소통이 국정 운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 이런 소통 리스크,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소통 리스크는 아마 치명적이 될 겁니다. PNL 리서치가 머니투데이 의뢰로다가 지난 1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는 33.9%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5.2%포인트가 하락한 겁니다. 5% 이상이 떨어진다는 거 엄청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소통 리스크, 국민들은 그에 따른 피로감 이런 걸 벌써 느끼고 있고 그런 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27일쯤 윤석열 총장은 대권 도전한다는데 어찌 보면 정말로 이 전원 정치라든가 비대면 말고 직접 언론 무대에 서는 겁니다. 그날 기자들과 대본 없이 질문지도 없이 즉석에서 질의응답을 받는 그 자리가 아마 소통 리스크가 더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국민 피로감이 더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걸로 봅니다.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